돈 내고 성격 검사 받아볼 만합니다. WPI 황상민 박사의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조던 피터슨의 빅5 성격 유형 검사 결과가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책 소개할 때는 제가 애니어그램도 같이 말을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애니어그램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닥이윤의 책 추천입니다. 점점 읽고 싶은 책이, 한 번에 읽고 싶은 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7권의 책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책 자체의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성격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성격 분석 검사를 좋아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책으로는 그 7권, 그리고 검사로는 3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검사는 그 황상민 박사님의 그 WPI 성격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황상민의 성격 상담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검사에 대해서는 나와 만나는 애니어그램, 그리고 나를 찾는 애니어그램, 상대를 아는 애니어그램, 같은 작가가 지은 거고요. 레니 바론과 엘리자베스 와겔리의 책 2권 같이 말씀드리고, 책은 아니지만 그 조던 피터슨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조던 피터슨님, 제가 매우 존경하는 조던 피터슨님의 그 빅5 성격 분석 검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버전은 아니고 영어 버전인데, 제가 그 호치키스 박아둔 게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읽어봤거든요. 그 3가지 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말은 길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댓글로 타임코드를 넣는 방법을 알아서 이제는 마음껏 그냥 길게 하려고요.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황상민 박사님의 그 WPI 성격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격 검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격 검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떤 부분에 그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알게 해주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여기는 거, 나의 그런 그 생활 패턴, 습관, 그리고 또 나의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 검사 결과들을 접하면서 제가 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WPI 성격 검사 같은 경우는 총 간단하게는 5가지의 성격으로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휴머니스트, 로맨티스트, 리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게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분석이 된 책인데요. 저는 이게 성격검사 해석책인 줄 모르고 알라딘에서 그냥 성격 상담소? 뭐지? 하고 재밌겠다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WPI 성격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다 유료 성격 검사예요. 근데 유료 성격 검사이지만 검사를 하고 또 그거의 효과를 봤던 그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WPI 성격 검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황상민 박사님이 개발을 한 거고, 그 총 5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지는데, 그 각각의 그 타이틀이 정말 재밌어요. 그 리얼리스트의 진정한 자기 찾기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사는 게 답이야. 그리고 로맨티스트의 아름다운 자기 찾기에는 좀 예민해도 괜찮아. 그리고 휴머니스트의 멋진 자기 찾기에는 오지랖 넓은 게 어때서. 아이디얼리스트는 독특한 게 어때서.
에이전트는 일 열심히 하는 게 어때서? 사실 이 검사를 하기 전에도 이 제목들만 봐도 어느 정도 저는 추측이 가능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율이 나오는 건데 저는 예민해도 괜찮아와 무난하게 사는 게 답이야는 전혀 빵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빵점이 나왔고 총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휴머니스트, 오지랖 넓은 게 어때서, 그리고 그 다음이 에이전트, 일 열심히 하는 게 어때서, 그 다음은 3. 아이디얼리스트, 독특한 게 어때서, 요 3가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40, 30, 30 정도의 비율로.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뭐 3가지 책에 대해서도 얻은 게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이걸 책을 또 읽으면서 느낀 게 저의 성장 과정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게 결국 비율 같은 경우 다른 그 성격 검사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바뀌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아이디얼리스트 쪽이 가장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다들 아무 의심 없이 따르는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해서도 저 혼자 적응을 좀 못하고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조금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형적인 모범생 가족인 저희 집 안에서도 굉장히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생 때는 에이전트, 일 열심히 하는 게 어때서가 굉장히 많이 발휘가 돼서 상당히 뾰족뾰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든 부분에 뾰족뾰족한 건 아니었지만 잘하고 싶어서 그 잘하고 싶은 욕망이 막 분출이 되는,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싶다 보다도 그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위에 교수님들 뭐 그 선배들 이런 거, 그리고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빛나 보이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인턴이 끝나고 그 5년이라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진 후에 저는 이제 휴머니스트, 오지랖 넓은 게 어때서가 극심하게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말씀드렸듯이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저에게 큰 영향을 준 2가지만 읽어드릴 건데요. 일 열심히 하는 게 어때서에서는 그 고민 상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어쩌죠? 이 부분입니다. 저 그렇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진짜 저는 길가를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엄청 빵 터졌어요. 전곡을 찔려서. 사기 캐릭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신이 바로 그 사기 캐릭터예요. 착하지만 일 못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는데 네가 사기 캐릭터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담자의 낯빛이 순간 어두워지네요. 셜록 황이 아랑곳 않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WPI 프로파일을 보면 내담자는 에이전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거의 비슷하고 셀프와 컬처가 높아요. 공부도 제법 잘했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니 남들이 보기엔 사기 캐릭터에 가까워서 부러움 반 질투 반의 대상이 되는 흔치 않은 성격의 프로파일이지요. 실제로 이분은 스스로 나는 내 일을 야무지게 해내는 잘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뚜렷하고 남들도 그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좀 버겁게 느낄 겁니다. 그들 관점에서는 재수없는 유형이니까요. 어쩌면 제멋대로다, 이기적이다 하는 뒷담화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능력자에게 와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하는 순간 제가 그들의 머릿속을 스캔을 했는데요. 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련의 상념이 재빠르게 흘러가다가 재수없다, 꼴값을 떤다고 끝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괴로워요. 다들 이분을 고가워하거나 재수없어 하거든요. 사실 사소한 부딪힘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담자는 자신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티를 내지 않아야 해요.
그러자니 성과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이분이 능력을 뽐내는 것은 당연히 주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내담자는 자신을 위해 실력을 발휘하면서 마치 회사나 주위의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실력자 주위에 찌질한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연이 못날수록 주연은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법이지요. 직장 동료들의 무능력이 도드라지면 이분의 재주는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분의 주위에는 자기 언니 같은 유형이 있으면 안 돼요. 언니 때문에 집에서 길을 펴지 못한 슬픈 과거가 있으니까요. 에이전트인 이분은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이 들면 괴로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스스로 자신을 못난이라고 비하하기 때문이죠. 사실 전교 3등이면 숱한 친구들이 부러워할 일인데 이분은 전교 1등 언니 앞에서 길을 펴지 못했어요. 결국 이분을 잘난 사람으로 띄워주는 고마운 분은 바로 도처에 널린 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무능력자들에게 애정을 보내고 그들을 공경해도 모자랄 판에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들 덕분에 자신이 빛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이디얼리스트와 에이전트 성향이 높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성격이 지랄 맞다는 평판을 들어요. 제멋대로 살거든요. 워낙 유능해서 누가 뭐라 짓거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수틀리면 이럴 거면 때려치워 라고 고함을 지르지요. 그래도 능력이 출중하기에 주변 사람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접해 줍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 맘대로 해봐라. 곰곰이 따져보면 사연 속의 일머리 없는 동료는 이분에게 조금도 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적인 부족함으로 이분을 슈퍼히어로로 격상시켜주지요. 일부만 아는 사실이지만 전교 1등은 밑에서 깔아주는 자기 이외의 전교생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교 10등쯤이면 깔아주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여유가 없고 자기보다 잘난 친구들도 인정하기 어려워서 마냥 뾰족해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교 1등이냐 10등이냐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자신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가 똑똑하다, 실력이 좋다, 착하다 같은 평판을 하면 괜히 피해의식이 발동하죠. 나를 바보로 하나? 나 참, 내가 만만해 보이니? 이건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분은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 최고의 조력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왜 나처럼 야무지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하는지 고뇌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만약 파트너가 일을 신속하게 잘해내면 나는 더 빨리 신속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직원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세상이 무능력자를 왜 착하다고 하겠어요? 진짜 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잘난 나를 더욱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착하다라는 상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측은지심이 드는 모든 사람에게 착하다라는 상표를 붙여주고 동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솔루션이에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 저는 어느 정도로 일을 못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지 않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있죠.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아니면 성격이 나쁜데 일 잘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지금까지 항상 그랬고 사실 이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돈 받고 일하는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거는 착하다는 것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그 땜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그 의사 사회 안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일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분노와 초조감이 이해가 가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에도 저는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짜증을. 근데 그 짜증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멈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빛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 잘난 체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빛나는 존재로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맙게 여기려고요. 고맙게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더 제대로 전곡을 찔린 거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잘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사람보다 빛나려면. 그래서 그렇구나. 인정하자. 그래. 착하다고 생각해주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오지랖 넓은 게 어때서 저희 가장 그 주축이 되고 있는 현재 가장 주축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어렸을 때도 적었을 것 같진 않는 휴머니스트 성향에서 저의 삶에 큰 변화를 준 부분인 일 좀 읽어드리면은 일단 그 간단한 상황 설명 먼저 드리면 이번 고민 사연은 그 엄마예요. 그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가 그 딸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특히 이제 6개월 이상 냉전 중이고 딸과 잘 지내고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그리고 딸의 문제 그보다도 정확히는 그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담자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었대요. 뭐든 완벽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적성이 풀렸는데 수술 후에는 쉽게 피곤해져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어요. 인간관계도 딱 끊고 힘을 쏟아부을 3가지를 골랐습니다. 가족, 시댁, 친정 이렇게요. 휴머니스트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동력을 얻기 마련인데 가족에게만 신경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 특히 딸에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역설적으로 이분은 본인의 핵심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맨티스트였다면 남편의 지지만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휴머니스트였거든요. 다른 에너지원을 발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발병 전에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기운을 받았는지 떠올려 보면 단서가 보이지 않을까요? 요즘 내담자는 주로 남편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있네요. 일주일에 3-4번은 외식을 하면서 대화를 한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시시콜콜한 일상부터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고 나면 가슴은 뻥 뚫리지만 체력은 방전이 됩니다. 병을 앓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분 온갖 모임을 주도하는 마당발이었군요. 다양한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자녀 친구 엄마들과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적이 떨어지고 나니 애들 학교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날 명목도 없고요. 이분 과거의 삶과 최근의 일상을 비교해보며 이런저런 속내를 털어놓다가 문득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군요. 가족에게만 본인의 에너지를 쓰는 일, 모든 것을 딱 끊고 내 가족만 돌보겠다고 다짐한 일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휴머니스트가 인간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활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공급원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에게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딸을 매개로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 에너지를 충전했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이 차단되었어요. 누가 끄는 것이 아니라 선수 막았죠. 그래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에 봉착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힘들고 화가 나겠죠. 휴머니스트 대부분이 본인의 시선과 틀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핵심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당장 눈앞에 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누가 뭐라 해도 세세한 것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자신도 없고요. 내잠자는 답답해도 방도가 없다며 어물쩍 넘어갔어요. 에너지가 바닥났는데 해야 할 일만 손꼽으며 자책하고 화만 냈죠. 화풀이 대상은 딸이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가장 느꼈던 거는 제가 그 아이디얼리스트 딸이었구나. 엄마를 그 일명 엄마가 그 아이디얼리스트 딸을 볼 때는 외계인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휴머니스트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업주부가 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쯤부터 느끼기 시작한 건데 저희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싫어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칭찬일기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전업주부가 하는 일을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비꼰 의도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전업주부의 일이 가장 힘든 부분은 일 노동의 강도, 노동의 그런 그 난이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장이라던가 인정이라던가 교류라던가 나 자신의 발전 이런 부분을 추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활동이라는 거예요. 남들을 통해서 사실 뭐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걸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잖아요. 나는 내 자식들 아니면 내 남편,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았고 또 그 집안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칭찬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일인 거예요. 아무도 그 돈으로도 남지도 않고 기록으로도 남지도 않고 그냥 매일매일 문제가 될 때만 보이지 잘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은 매일매일 하고 심지어 24시간 잠자지 않을 때는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진짜 사실 비합리적일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야 걱정할 필요 없어. 네가 전업주부를 할 것 같아? 전업주부 절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래서였구나라는 게 또렷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차단이 되는 거다. 물론 제가 만에 안에 전업주부가 된다고 하면은 중구난방 온 세상을 누비는 전업주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전업주부가 된다고 하면 저의 에너지원, 가족이 아닌 타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공급받을 그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책의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기운을 얻었고 제가 예전에 센터에서 운동을 할 때도 친한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이지만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인사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 저에게서 기운을 얻고 있다. 저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유튜브도 나에게 그런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이 길어지네요.
짧게 할까 봐요. 그래요. 오늘은 이거랑 조던 피터슨만 합시다. 애니어그램은 다음에. 그 조던 피터슨의 그 빅5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그 여기서도 이제 총 5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agreeableness, 우호성, 그리고 그 conscientiousness, 성실성, 그리고 그 extraversion, 외향성, 그리고 neuroticism, 신경성, 그리고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요. 그 5가지 안에서도 2가지씩으로 성격을 나눠서 그게 그 어느 정도 퍼센타일, 내가 100명 중에 어디 정도의 위치에 그 속해 있는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제가 웃었던 부분은 제가 성실성, conscientiousness가 very low, 매우 낮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4%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난 그래도 꽤 성실한 편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거보다 그 orderliness가 0%이 나왔습니다. 그 정리전돈 잘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기에도 굉장히 잘 못하기 때문에 낮을만 하구나 라고 느꼈고요. 근데 이 부분 조던 피터슨이 항상 강조하죠.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라. 방 정리부터 시작해라. 저는 로봇 청소기 오늘 오랜만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뿌듯해요. 물론 다 그냥 위로 쓸어 올리고 그러고 나서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또 웃겼던 게 그 하나 더 있는데 웃겼던 건 아니고요. 제가 우호성이 좀 낮더라고요. 여자들은 우호성이 agreeableness가 높은 편인데 그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agreeableness가 그 제가 낮은 이유가 compassion, 연민은 어느 정도 높아요. 제가 연민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를 이제 팟캐스트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연민이 가장 남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가장 큰 파워를 가진 그런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높게 나왔는데 politeness, 그 예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범을 잘 준수하고 뭐라고 하죠? 그 한글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손함이 very low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4%예요. 100명 중에 4등, 낮은 쪽으로 4등이에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저에게 가장 직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제가 그 주변에서 약간 조증이 있는 거 아니냐, 양극성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정신과를 같이 배우고 나서 워낙에 주변에 의사들이 많으니까 정신과를 배우고 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조증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조증 사파를 검색을 꼭 해보곤 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제가 이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제가 투머처 다단계연 해갖고 양극성 장애 조증 사파를 검색해보다 라고 넣었는데요. 근데 이 성격 분석을 읽고 나니까 제가 감정의 폭이 큰 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내 성격이 그랬지. 그래. 왜냐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점 더 생각이 나아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까지 가기가 쉬운데 여기 이 성격 검사 덕분에 스탑이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격 검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꼈냐면 제가 extraversion, 외향성이라는 항목이 exceptionally high가 나왔어요. 97%에게 나왔고 그리고 아까 그 신경성, neuroticism도 하이가 나왔습니다. 이건 80%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외향성이랑 이 신경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약간 일반적인 규정이랑 조금 다른데요. extraversion이라고 특히 이 조던 피터슨의 빅5 성격 유형 검사에서 나온 바로는
과연 이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얼마만큼 강한 강도로 받아들인가예요. 예를 들어 그 기쁨, 행복, 뭐 만족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높은 강도로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건데 저는 굉장히 극도로 높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작은 일에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너무 기쁘고 벚꽃 본다고 너무 행복하고 벚꽃 우산 이쁘다고 막 진짜 며칠 동안 사실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벚꽃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녔는데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벚꽃 무늬가 드러나는 우산이라 정말 꼭 비를 맞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좋아하는 감정을, 기쁜 감정을 느끼는 게 이 검사 결과에 나왔는데요. 그거와 함께 뉴로티시즘은 신경성이라는 그 항목은 부정적인 감정들, 네거티브 이모션을 얼마만큼 강한 감도로 느끼냐예요. 그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사실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상당히 내려가거든요. 정말 무덤까지 팍팍팍팍 내려갑니다. 정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넌 대체 왜 그리 뭐냐야. 넌 왜 이렇게 쓰레기 같니? 이 정도까지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는 그래도 뭐 그냥 그렇다가 약간 반복적으로 뭔가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나면 기분이 뚝 다운이 되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지? 참 대책이 없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 얘기를 하자면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소변 받으러 가놓고 소변통은 옆에다 놔두고 그냥 소변을 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일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통을 직접적으로 놓는 일이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가방을 지퍼를 다 열어가지고 아예 덜렁덜렁하게 메고 다니고 뭐 잃어버리는 거야 뭐 당연하죠. 제가 가장 자주 잃어버렸던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2개월 동안 휴대폰을 3번 잃어버렸다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항상 의심해온 ADHD 진단에 제가 부합하는지 상담을 좀 받았고, 유년기에 학생 생활을 제대로 했던 거,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오히려 관심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 그리고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약간 산만함과 집중력 부족,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제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재미를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성인 ADHD의 진단 기준은 ADD에 어느 정도 진단이 부합이 되는데, 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약을 복용해서 뭐 잃어버리고 이런 게 나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약 복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권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저의 멍청함에 뚝 떨어졌을 때 이 결과를 생각을 해서 맞아, 내가 조금 그런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라고 좀 스스로를 다독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행복하다가도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 검사 결과 덕분에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애니어그램은 다음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나를 알고 나면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내 성격이 바뀌진 않는데 내가 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조금 알게 되어서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유로더라도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다다기현의 책 추천이었습니다. 아, 책 추천 황상민의 성격상담소 시리즈였습니다.